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상은 그냥 그 줄 세우기에서 위쪽에 있다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학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의 세계는 정말 넓고, 제가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수학이 있을 텐데, 퉁쳐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 된 것 같다로 끝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도 제가 스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직문수 일기,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던 수학의 즐거움 직문수 일기에 조교를 하셨던 김랄라룰루님. 네. 본명을 그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밝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얼굴과 이름을 가린 김랄라룰루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문서 1기 때 조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활동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수학과 대학원에서 기하학이라는 걸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이분은 특이하게 그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질문들이 이제 많이 이런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걸 할까 생각만 해봤던 건데 잘 적어보진 않았고,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봤고, 아, 제가 수학 전공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들어본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음, 전공생 말고 머리 깎으러 갔을 때 등등. 음. 네. 아니면 수학 그러니까 전공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답이지만,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이분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같은 거. 이 질문을 예. 또 일단은 잘, 저희는 네네. 이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면 질문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네네네. 예, 자연스럽게 말씀을 멈춰주시면 저희가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알겠습니다. 아직은 없으신 거죠?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수학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예. 그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예. 일단, 네. 그럼 언제부터 좋아하셨는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제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장 처음 좋아하게 된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매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영화 하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영화를 처음 좋아하게 된 순간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화라는 거를 좋아하게 됐다면, 즉, 내가 영화를 어느 순간부터 좋아했는지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처럼 저도 어떤 수학을 언제부터 좋아했느냐는 네, 답을 잘 피해갔죠. 그럼 근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좋아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네네. 될까요? 네, 일단 어,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아기였던 시절에 제가 울면 달력을 보여주면 울음을 그쳤대요. 숫자를 보여주면은 울음을 그쳤다는 건가요? 그러면 달력에 숫자가 많으니까? 왜 그쳤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때 저에게 물어볼 순 없으니까 숫자를 모를 시절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숫자 때문일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엄마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는 항상 수학을 할 운명이었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하는데 일단 그랬고요. 제 기억이 나는 건 일단 집에 수학 관련 책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전공서는 아니고 수학 교양서. 저희 아빠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런 대중 교양서들이 많아서 심심해서 그걸 읽었죠. 그땐 유튜브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길이 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제가 소질이 있었던 게 수학이었고요. 다른 건 잘 못했어요. 수학, 과학만 잘했고. 그러다 보면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대부분 싫어하는 과목이고.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할
시간인데. 하지만 저는 그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면 머리가 좋다고 좀 치켜 세워주거든요. 그 우월감에 양성 피드백이 일어나서 수학을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질문이 있나요? 예. 수학을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였어요.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뭘 잘하는 거예요? 아, 어쨌든 예, 예.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수학이 굉장히 사실 지구만큼 넓은 세계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퉁쳐서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건가요? 그죠?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수학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라는 중고등학교 과목, 초중고등학교 과목을 잘했다라는 거고, 그냥 시험 성적이 좋았다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시험에서 1등 하면 그 과목을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했고, 네,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나 수학 잘하는구나 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네, 이런 얘기도 하려고는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라고 하면 줄 세우기를 떠올리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수학 세계는 성적표가 있는 세계였어요.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럴 거고 학점이 나오고 대학원에 들어와서도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걸 보거든요. 이 적어도 서울대 카이스트는 그래요. 다른 대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걸 봐서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워서 네. 줄을 세워서 성적을 잘라서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나가야 돼요. 그럼 결국 그 지점까지 가서 학교를 나가게 된 사람들까지도 마지막 기억은 수학은 줄 세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상은 그냥 그 줄 세우기에서 위쪽에 있다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학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의 세계는 정말 넓고, 제가 살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수학이 있을 텐데, 퉁쳐서 수학을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수학을 잘한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 된 것 같다로 끝내보겠습니다. 보셨죠? 질문, 멍청한 네. 질문에도 정말 멋지게 답해 주십니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사연으로 적어주신 것에 보면은 질문을 세 가지 적어주셨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적어주셨는데, 네네. 이 질문을 본인이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좋은 질문이네요. 좀 질문을 바꿔서는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학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은 많이 했어요. 네. 보통 그런 건 생존형 질문일 때가 많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죠. 근데 일반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까에 대한 질문은 딱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때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질문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질문을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어,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꼭 그 지금 김랄라룰루님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네, 네.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그 질문을 받은 누군가가 왜 수학을 잘하고 싶냐라고 물었다면 라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질문을 오히려 음, 되받았다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지 솔직히 그것도 좀 궁금해요.
여러, 좀 여러 층으로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제가 그 질문을 들었다면 저는 이제 직업을 수학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일 거고. 어, 일단은 제가 그 질문을 적었을 때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들었던 거는 예전에 과외를 할 때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수학은 역시 학교 수학이죠. 학교 수학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뻔하고요. 수능을 잘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잘 보고. 근데 더 나아가서 대학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왜 잘하고 싶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상이 줄세우기이기 때문에 수학을 즐긴다라는 게 그 수학 줄세우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거에 반대를 하지만 얘기해본 결과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였어요. 네. 네, 그 답이 질문을 됐을까요? 네, 질문을 하나만 더 네네.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수학을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바뀌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된 계기랄까? 아니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서서히 그렇게 바뀐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서서히 좀 바뀌게 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지표가 사라졌어요. 제가 수료를 하고 나서는 아예 수업도 없으니까 성적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럼 아니면 수학을 잘한다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예전에요. 한 대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등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아무리 빨리 풀어봐야 연 단위로 걸릴 텐데 남들이 12개월 만에 풀고 내가 11개월 만에 풀었다. 난 수학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수학이란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보게 되면서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게 점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잘하고 말고의 신경을 더 안 쓰게 된 것 같고요.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학부 때까지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과목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게 돼요.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저는 한 과목도 똑같은 걸 듣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친구와 나의 수학 실력을 비교할 지표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더더욱 비교는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후 평가로 생각을 해보자면. 다음 질문을 듣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생소한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 그, 당연하게 수학이 항상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즐겁지 않거든요. 아,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수학을 즐겁게, 재밌게, 재미를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재미를 느끼면서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쵸, 그쵸. 일단 항상 즐겁지 않고, 네,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즐겁지는 않죠. 대부분의 시간은 힘듭니다. 이제 연구를 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재밌는 걸 공부를 하면 됐거든요. 그러다가 끈기 없이 재미가 없어지면 다른 재밌는 걸 보면 됐어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도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해졌거든요. 이게 합리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견디는 방법은
언젠가는 재미가 있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힘든 길 끝에는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등등.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한 번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데 어제보다 오늘 하나라도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오늘을 잘 산 것이다 라고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만족을 하면 좀 더 즐겁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아까 말씀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건데, 대학원생부터는 옆 친구와 내가 드는 과목이 아예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서로 무슨 수학적인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아예 겹치는 게 없으면은 어,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 드리네요. 아, 이게 환상을 깨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친구와는 수학적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요. 보통 일상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럼에도 그냥, 그래도 친구라는 가정하에 완전 모르는 사람이면 이제 헤어지겠죠. 친구면 그 친구가 뭘 하는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너 요즘 뭐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이제 한 30초 안에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고 다시 일상 얘기로 돌아가는 거고요. 뭐 그런 수학적 얘기를 해요. 좋지 못한 답변이었던 것 같네요.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어, 예.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 같은 걸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그 대학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성적으로 더 이상 평가받지 않고 연구를 네네, 해야 되는데 연구가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냥 하다 보면 네, 언젠가 되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네, 저도 대학원을 경험을 했던 네네, 그런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원은 어떤 곳이냐? 라는 네.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단어만큼 맞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존버. 맞습니다. 정말 그 대학원 생활은 존버의 결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냥 오늘 하루 결과 안 나와도 내일은 될지도 몰라. 내일은 안 나왔지만, 그래,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말 안 되는 것 투성이인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대학원을 거치면서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대학원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랩에서 너무 오래 있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저는 공대 출신이니까 랩이라는 게 랩 단위로 돌아갔으니까 대학원 랩실에서 너무 오래 있어야 된다라던가 뭐 효율이 안 나온다라던가 뭐 왜 이렇게 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라던가 지금 보면은 참 정말 그 어리숙하고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들인데 그때는 그런 불평불만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존버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연습생 같은 신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원생이라는 게. 뭔가를 잘하고 싶어서 뭔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연습생 신분으로 있는데 나는 연습생 신분으로 있지만 나는 이것도 챙겨야겠고 저것도 챙겨야겠고 나는 이거 외에도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포기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연습생이 있다면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연습생이 있다면 솔직히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으로서는 좀 이쁘게 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딱 그 두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존버, 연습생. 음, 그래서 뭐라고 참 이게 대학원이라는 게 뭐 아실 만한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고 어느 지도 교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다르고 분야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버텨야 한다는 것은 정말 변함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 코멘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그래도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참 모자란 저를 졸업시켜 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리는 이상한 자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곧 출연을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더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좀 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점수 잘 맞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배우면 되나요, 진짜? 아, 배우면 점수 잘 맞을 수 있어요? 참 이게 답하기가 애매해요. 이게, 이게 기록이 되는 거기 아,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제가 따져야 좀 되는데, 네, 질문을 쉽게 해 볼게요. 네, 어떻게 해도 안 됐던 사례가 있는 반면 네. 또는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된 사례 뭐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제가 모든 사람이 100점으로 끝났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또 모든 학생을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긴 곤란하지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은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는 이유는 아직 발례를 만나진 못했기 때문이죠. 제 눈으로 만나진 못했기 때문이죠. 어, 근데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재능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학생은 한 번 알려주면 바로 알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한 20번 알려줘야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알았다는 거죠. 20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수능, 내신 수능, 최종 결과는 수능이기 때문에 적어도 6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성공인 거죠. 근데 이제 20번 들어서 아는 사람은 한 번 들어서 아는 사람을 보면서 힘들 거거든요. 그 힘듦을 겪어내고 자기가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납득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정 짓지 못하겠지만요. 근데 음, 이제, 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였거든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한국 비슷한 데 갈 수도 있는데 살짝 삐끗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제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 잡아준다면,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학원 생활에 관한 건데 네.
약간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수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통상 이 수학과 대학원은 제가 듣자 하니 문제를 하나를 푸는데 연 단위로 걸려서 네. 수료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마칠 때쯤에 학위를 따지 않고 수료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시간 제한이나 그런 게 있나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 못 따면은 뭐 안 아, 된다든가? 네,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학교는 수료 후 8년,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료가 취소되나요? 아, 수료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그 박사학위를 따면 졸업이 되고요. 아, 수료는 정확히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학점을 다 채웠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사 때는 수료랑 졸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대학, 다른 대학원은 또 모르겠는데 수학대학원은 수료랑 졸업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정해진 만큼의 수업을 들으면 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연구생이라는 신분으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잘 내면 졸업을 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뭐 8년 10년 돼가지고 학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되면 재입학도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어,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아, 보통은 그렇게 되기 전에 그냥 다른 길 찾아 떠나야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사실은 힘든 그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왜 뭐가 어디가 어려운 거냐면은 사실 그 학위를 받는 것과 학위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학위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진짜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진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싶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학위 안 따도 그만이다. 이런 사람도 있나요? 일단 여기가 좀 더 특수하게 학위를 따서 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위를 따서 그 학위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길이 별로 없거든요. 학위 자체를 스펙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수학을 계속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아주 대부분인 것 같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을 한두 분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위 취득 여부에 관련 없이 그런다는 거죠. 네, 그냥 공부를 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없진 않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여기까지 와버려가지고 어릴 때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에 왔고 수학과에 왔으니까 대학원에 왔습니다. 대학원에 왔으니까 학위를 따야겠다 했고 학위를 딴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제가 알아서 잘 하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수학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들을 진짜 여러 번 만났는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공통점이라고 제가 느낀 것은 여기 있는 다른 분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불확실한 거랑 같이 사는 게 그냥 인생이어서 그런지 너무 좀 그거를 잘 견딘다는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은 걔랑 잘 지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견딘다는 말보다는 그냥 불확실한 상황이랑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비법이 뭔가 너무 불확실한 게 항상 그래서 좀 면역이 됐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음, 대부분 조금 힘듦을 다 깔고 가는 것 같고요. 다들 힘들어는 해요. 근데 아까 친구한테 들었는데 벌써 까먹었네요. 뭐라고 했습니다. 어떤, 어떤 불안은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여가 없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언가 잃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확실한 상황이 없었던 삶을 살기 때문에 불확실한 삶으로 떨어질 거라는 불안이 확실해져 본 사람보다 덜하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을 좀 굴려보고요. 근데 대부분 미래를 불안해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수학자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이런 고민하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다 해서 다시 하던 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아, 네. 질문 아니고 방금 그 프라임 백구님께서 하셨던 불확실성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왜 그럴까라고 저 혼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만한 그 답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예전에 영어 논문 작성법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틀짜리. 거기서 그 강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논문은 운칠기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논문을 아무리 잘 써도 엉뚱한 리뷰어를 만나면은 채택이 안 되고요. 논문을 이상하게 써도 운 좋게 리뷰어가 잘 걸리면 채택이 되기도 하고요. 사실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뭔가 이거 오디오 물릴 거 각오하고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운칠 기삼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3이 좀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전체 파일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3이 얼마나 큰지 3이 상당하죠. 물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그 아이디어의 후보들을 투입하긴 하죠. 우리가 소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부르는 그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이만큼 냈다가 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깎아내서 마지막 남은 요거 하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실험하고 논문 쓰고 실험하고 논문 쓰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바뀌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좋은 리뷰를 못 만나면은 안 되고 그래서 여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다른 데 갔는데 여기 안 될 것 같았는데 억셉트가 되고 뭐 그런 경우를 몇 번 만나다 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잘 살아보겠습니다. 논문은 진인사 대천명이죠. 무슨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운칠기삼보다. 예, 예, 진인사 대천명도 나왔어요. 어, 다음 거 해볼게요. 이거 대답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데, 수학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했던 생각은, 일단은 그 질문을 왜 했을까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땡땡을 왜 하니란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진짜로 궁금한 게 있고, 하나는 그딴 걸 해서 뭐 하니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린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수학은 후자 질문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죠. 이제 수학하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학창 시절에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수학해서 뭐 하냐는 일단은 좀 진짜 수학을 해서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이제 수학해서 뭘 할 수 있냐, 수학을 왜 하냐 라는 질문을 이제 수학도로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학이 쓸모가 있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수학에는 양화사라는 게 있어서 어떤 대상을 말할 때 항상 모든인지 어떠한인지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이 모든 수학이 쓸모가 있냐인지 적어도 하나의 수학이 쓸모가 있냐인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수학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 말 걸 그랬나 싶네요. 말하고 나니까. 근데 어떤 수학은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뭐 그 공학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제가 잠깐 끼어들어 보면은 네, 그 거기에 어떤 약간 미분하는 것처럼 어느 네, 한 순간에 모든 수학이 쓸모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래도 약간 저희가 되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네. 임의의 수학은 어느 순간부터 쓸모가 있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 결국 정수론이 암호론이라는 큰 응용을 만나서 쓸모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 덕에 많은 쓸모 없어 보이던 수학들이 행복회로를 돌리게 되었겠죠. 우리도 혹시 좋은 기술을 만난다는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어, 모든 수학이 공학적으로 쓸모가 있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그럴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두 가지 측면이 또 있는데 하나는 네. 하나는 일단은 쓸모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대체로 공학적 응용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인류의 최종 목표가 어떤 공학적 발전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쓸모를 얘기할 때 그것이 음악의 쓸모를 얘기할 때랑은 양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의 쓸모를 얘기할 때 그것이 인류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라고 대답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좋아하게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것으로 그 음악의 쓸모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수학은 기술적으로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여전히 모든 음악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진 않는 것처럼 모든 수학이 모든 사람을 동시에 즐겁게 해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수학은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 논문을 쓴 사람은 마지막쯤에는 즐거웠겠죠. 시작쯤에나 마지막쯤에는. 일단 그게 있고요. 음, 하나가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생각이 아, 나시면 네네. 이게 두 개였어요. 하나가 기술적으로는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악처럼 다른 방향으로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수학자가 수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언젠가 기술적 쓸모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활동이 좋아서 현실적인 이유로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지만 그거를 좀 숨기고 나면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 대상이 재밌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수학해서 뭐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대답하기가 좀 사실은 곤란해지죠. 쓸모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답을 1분 동안 할 건지 30분 동안 할 건지에 따라서 대답을 바꾸게 되는데 1분 동안 할 거면 기술 얘기를 하고요.
쏙쏙 골라서 말하면 모든 수학이 쓸모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30분 동안 얘기를 할 거면 지금처럼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죠. 일단 그렇습니다.